안녕하세요. 금요일아침반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현재 코스닥 상장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이십니다. 근무하신 기간은 대략 한 5년 정도. 이분의 연봉이 약 6,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대부업 빼만 3건 해서 3,500만 원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문의 주신 이유는 뻔하죠. 채무자분도 현재 이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자 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아깝다. 이거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문이죠. 뻔한 문이죠. 자, 코스닥 상장 기업인데 그것도 연봉이 6,500만 원인데 원래 뒷부분만 3건이요? 딱 봐도 사연이 있으신 분. 딱 봐도 보이죠? 사연이 있죠? 고객님, 이렇게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역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2021년 올해 3월에 개인회생을 면책받으신 분입니다. 그럼 답 나오죠. 아하, 회생 중에 이용을 하신 거죠. 3월달, 올해 3월달이면 회생 중에 이용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24%짜리죠. 이자가. 자, 3월달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 이미. 그리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업체고 연봉 6,500인데 부채가 3,500. 연봉 대 부채 비율이 한 50% 살짝 넘네요.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상품이 뭐라고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통대안입니다. 통대안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모든 금액을 전부 다 저금리로 대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워낙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통대안으로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통대안을 안내로 하고 이제 이게 정확히 가능한지 고객님의 신용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스하고 올 크레딧 내용을 확인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통대안은 안 됐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50% 정도밖에 안 되고 회사도 코스닥 상장업체인데 왜 안 됐을까요? 이유는 장기 연체 이력이 아직 한 건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장기 연체 이력. 연체를 3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이력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 장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5년간 남게 되죠. 5년간 유지. 그런데 개인회생을 5년간 이용하신 분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면책 받고 나니까 장기 연체 이력이 이게 싹 삭제가 돼 있어요. 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왜 이게 남나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회생 자체가 신용 불량인 거예요. 그냥 내가 연체를 한 거예요. 다만 그걸 법원에서 니네들 이렇게 우리가 채무자한테 돈 받아갖고 나눠줄 테니까 이걸 그냥 합의 끝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금융사에서 장기 연체 이력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삭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장기 연체 이력은 개인회생 기간하고는 개인회생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개인의 회생 때문에 남긴 했지만 개인의 회생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장기연체 이력이 딱 삭제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다리가 맞은 것 뿐이에요. 이 날 시간이 맞은 것 뿐이에요. 5년이 지나니까 삭제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장기연체 기록이 다 삭제돼서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기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 또 남아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건이었는데 4건은 삭제가 되고 아직 한 건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 장기연체 이력을 심은 이 금융사가 언제 그 연체 해지를 등록했느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이제 뭐 끝난 사람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합니다. 연체가 이제 이분은 끝났다. 왜? 법원에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끝났다라고 그걸 이제 전산에 올리게 되는데 이 올리는 시기가 금융사별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인회생 인용이 돼가지고 바로 금융사에서 올리면 되는데 어떤 데는 바로 올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몇 달, 어떤 데는 뭐 1, 2년 있다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까지는 그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했지만 한 건이 아직 남아있어. 이 한 건은 그 해당 금융사에서 좀 늦게 올린 거죠. 그래서 아직 남아. 이게 또 아직 1년 후에 이게 삭제가 돼 있어요. 그 나이스치키에 보면 해지 날짜 해가지고 남은 기간 이렇게 며칠 나오죠. 아직 한 그 1년 가까이 남아있더라고. 제가 통대안은 뭐라고 했죠? 통대안은 장기 연체 이력이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 이것 때문에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에 착오가 생겨요. 장기 연체 이력. 나 대출 받아가지고 안 갚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이거. 금융사에다가. 나 연체했던 사람이야. 그것도 3개월 이상으로. 한마디로 나 신용불량까지 갔던 놈이야. 나한테 돈 빌려줄래? 이거요, 그냥. 그러면 어디 금융사에서 그런 사람을 쉽게 빌려주겠어요? 만약에 빌려주더라도 찔끔. 아니면 안 빌려줘, 그렇지. 그래서 통대안을 했는데 은행에서 안 나와버리면 나머지 거 어디로 가야 돼? 또 이 금융권 가야 돼. 하나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간혹 가다가 장기연체 이력이 있는데도 된 분이 있어요. 이건 복불복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완전 소수고 진짜. 근데 그런 건 장담을 못해요. 그 어떤 통대안 업체도 장담을 못해. 이거 충분히 여보근데 부채가 50%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부결 나봐봐. 그럼 이 업체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믿고 이거 어떻게 보여봐? 필요 없어. 거기서라도 받아서 내놓으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분들은 통대안 신청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신청 안 하면 어떻게? 24%나 되는 거? 이걸 한두 푼도 아니고 3,500만 원. 3,524%면 얼마예요? 700. 자, 한 700이 넘어, 1년에. 한 800 얼마 된가요? 이자만 해갖고 한 달에 거의 70만 원 또. 맞죠? 2, 4면 6, 2, 50. 딱 70만 원이구나. 이자만 70만 원이야. 이자를 70만 원씩.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제가 아까 통대한 나이스하고 올크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죠. 다행히 이걸 확인하면서 이제 이거 신용 점수는 알게 되잖아. 나이스는 723점, 올크는 630점. 원래 3월 달에 개인회생 면책받고 장기연체 이력까지 있는데 그래도 점수는 나쁘지가 않아. 이 정도면. 또 참 희한해. 점수가 괜찮은 편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있는 게 대출 통합.
대출을 통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둔 이금융권의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이 있죠. 채무통합이나 대출통합이나 똑같은 말이죠. 통합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가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조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요. 자, 업체, 소득, 부채, 신용 점수 여기까지만 보면 나쁘진 않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는 바로 이거. 대부업이 3건. 일반적으로 채무 통합을 해주는 이금융권에서는 자격조건 중에 하나가 대부업의 채무가 2건 초과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부결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해봐도 대부에 3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다 부결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분한테도 그런 거죠. 회사,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신용 점수 보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부업 이 3건만 본다면 이것 때문에 부결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격조건 5개 중에 4개는 다 문제가 없어. 근데 딱 하나가 문제 있어. 아니, 이렇게 다 괜찮아. 그거 하나 때문에 왜 부결이 나요? 하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출은 자격조건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해당이 되고 딱 하나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결입니다. 10가지면 10가지 다 그 안에 해당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분의 경우는 일단 3건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근다고 해서 한 건을 좀 줄여주고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아니 했지만 이분께서는 집에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줄이는 게 쉽지는 않다. 뭐 갚아 나가긴 하겠지만 벌써 봐봐라 이렇게 쓴 이력이 있는데 갚을 수 있으면 진짜 갚을 거지.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좀 낮더라도 한번 조회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3건이긴 하지만 다른 대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희망을 좀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3건이면 대부분 부결났다 그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1금융권, 2금융권, 뭐 캐피탈, 저축은행,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에다가 이것까지 3건 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 부결났는데 이분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걸어보고 한번 가조를 해본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5천만 원에 이자가 13.8%. 결과는 대성공이다. 대성공까지는 어쨌든 뭐도 좌우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겁니다. 13.8%, 24%, 10%를 줄여버렸어요. 이자를 10%를.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4의 절반이면 12%니까 거의 뭐 50% 가까이 줄어들었잖아요. 50% 안 되긴 하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70만 원 이자가 나갔다면 이걸 거의 한 40만 원 이자로 이제 줄인 거죠. 30만 원 아낀 거예요, 한 달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 이걸로 바로 이걸 대안을 해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영상 중에 보면 채무통합이라는 얘기를 자주 드립니다. 대출 건수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자금 필요하면 이걸 통합을 하면서 추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셔야지 그냥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래 받고 저래 받고 해버리면은 신용 점수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좌우간 대출 이자만 낮추는 게 아니죠. 대부업 3건을 이제 이금융권 하나로 저축은행 하나로 줄여버린 거예요. 건수를. 신규 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당장은 신용 점수가 하락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출 받으면 하락해요. 무조건. 대출 건수 줄였으니까 점수 확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 그냥 대출만 상환을 해버리면 무조건 올라가죠. 근데
이건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대출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이걸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신용점수를 올려놔야지. 또 나중에 이제 이거 장기연체 이력이 없어지면 이분은 통대안을 이용하든 아니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적으니까 낮으니까 아니구나 5천을 다 이용해 버렸지. 자관 어찌됐든 적으니까 나중에 은행 쪽에 가가지고 한번 이거 장기연체 이력 삭제되고 신용점수 더 올려가지고 은행 쪽에 한번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은행 가서 사정해야지. 내가 이거 좀 돈이 필요한 건 아닌데 내가 대출 잘못해가지고 이금권 받아버렸다. 좀 은행으로 이쪽으로 좀 대안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사정해요. 그러면 어디는 가능한 데가 있고 또 불가능한 데도 있지만 일단 찔러보는 거예요. 1금융권은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에요. 찔러보고 안 되면 그래 뭐 말지. 가능하다면 땡큐 하고 후다닥 대안해버려야죠. 자, 오늘은 대출 통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